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영삼TV 민영삼 칼럼 시간입니다. 한반도의 운명을 가를 정말 북한의 비핵화를 이루고 영구적인 한반도의 평화를 실현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기로에 선 북한의 김정은과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과의 5월 정상회담이 결정되었습니다. 국내 언론과 문정부 또 친관제 언론들은 마치 한반도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 것처럼, 그리고 운전대론이 힘을 받았다는 등 문재인 대통령 개인 우상화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한 칭송의 문비어천가의 연속인 눈살 찌푸린 장면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산 넘어 산이고 물 건너 물이고 첩첩산중에 여러 가지 난관들이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물론 문재인 대통령이 4월에 남북 정상회담 그리고 5월에 트럼프 미국 정상회담을 이끌어내면서 또 평창올림픽을 무사히 치르고 한반도의 3월 말 4월 초에 전쟁 위기를 1차적으로 막은 것에 대한 그런 노력은 상당히 국민적 평가를 받아야 되고 잘했다라고 민영삼 칼럼에서도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앞으로입니다. 지금 현재 되는 건 하나도 없는데 마치 모두에 말씀드렸지만은 모든 북한의 비핵화, 한반도의 평화가 다 해결된 것처럼 관제 언론들과 많은 그 나팔수들이 동원되는 것에 대해서 우려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왜? 미국에서는 벌써 샌더스 미 백악관 대변인의 성명이 나왔습니다. Concrete steps and concrete actions. 구체적인 조치와 구체적인 행동이 없으면은 미북 회담이 장담할 수 없다는 겁니다. 앞으로도 정말 4월 정상회담은 놔두고라도 5월에 미국 트럼프 김정은의 정상회담이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 사실 두고 봐야 될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는데, 한편에서는 이미 얘기는 다 끝났다. 실무적인 조율만 남았을 뿐이다. 서로 통 크게 이미 암묵적 합의가 됐다라는 시각도 물론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 시간에는 미국과 북한, 그 다음에 주변 강대국들의 어떤 의견들은 나중에 다음 시간에 하기로 하고, 오늘 이 시간에는 이 5월 미북 정상회담에 대한, 그리고 북한 핵 폐기와 여러 가지 지금 현재 대북 정책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정부의 시각과 제1야당인 보수야당 홍준표 대표의 시각, 문 정부의 시각과 야권의 시각이 첨예하게 지금 대립되어 있는데 시각차가 굉장히 큽니다. 그걸 좀 조목조목 따지면서 향후 전망을 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배경에 있어서 상당히 그 시각차가 큽니다. 배경이란 건 뭐냐면은 오늘에 있기까지 4월 정상회담과 5월 미북 정상회담에 이르기까지 북한의 김정은이 이렇게 대화의 테이블로 나오게 된 것은 홍준표 대표 그리고 또 미국이라 할까, 이런 선진 서방의 대체적인 시각은 최대한의 제재와 압박이 효과를 나타낸 것이다. 이렇게 지금 시각을 바라보고 있고요. 문재인 정부 쪽에서는 운전자론이 먹혔다. 운전자론이 먹혔다. 지금 이렇게 하면서 일명 중매론이 먹혀서 북한을 나름대로 신뢰하고 어떻게든 북한을 굉장히 대화의 테이블로 끌어내려고 하는 한반도의 운전대론과 그 미북 간의 중매론이 먹혀서 이렇게 됐다라는 시각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제가 보기엔 문제가 되는 것은 해결점, 배경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해결 방법이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현재 이 배경을 제재 압박을 배경으로 보는 측에서는 확실한 비핵화의 구체적인 조치와 행동이 나오기, 행동 대 행동의 원칙으로 실천에 가기 전까지는 절대 대북 제재를 풀어서는 안 된다라는 주장을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운전대론과 중매론의 입장에서는 인도적 지원을 하는 성의를 보여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인도적 지원을 하다 보면은 대북 제재의 틀이 약화될 가능성도 있다라는 게 또 대북 제재 압박론자들의 주장인 것입니다. 이렇게 해결 방법까지 다르기 때문에 배경에 대한 큰 차이가 있음을 시청자 여러분들도 잘 아시리라고 봅니다. 두 번째로는 북한을, 더 근본적인 문제인데 북한을 어떻게 보느냐, 굉장히 이 차이가 있습니다. 어찌됐건 문재인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의 전대협 한총련 출신들의 그 참모들, 청와대의 시각은 북한의 플랜드리 노스 코리아, 그 친북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좀 우호적인 거죠. 어찌됐건 북한을 형제로 보고 우리가 대화로 끌어들여서 끝까지 같이 가야 될 어떤 그 민족 공동체로 본다고나 할까요? 이거 자칫 잘못하면 북한이 얘기하는 우리끼리 이게 되는 거고 자주적인 것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홍준표 대표 보수 야당의 시각에서는 그건 주적이다. 주적이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다.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끝까지 경계를 해야 된다. 봐라.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남북 정상회담이나 5월 트럼프 김정은 회담이 잘 돼가지고 비핵화가 이루어지고 한반도의 영구적인 평화가 올 것 같지만은 홍준표 대표 시각에서는 그렇지 않다. 위장평화 공세다. 그러면서 전례를 드는 거죠. 91년, 92년에 노태우 대통령 시절에 김일성과의 비핵화 합의로 인해서 한반도 대한민국 남한에 있었던 전술핵들을 다 철수했는데 김일성은 뒷구멍으로 핵 개발에 착수했다. 그리고 2000년 6.15 정상회담을 열어서 DJ 대통령이 노벨평화상까지 받았지만은 김정일은 DJ 정부로부터 받은 돈을 가지고 결국에 핵 개발에 자금으로 썼고 핵 개발의 틀을 만들어 핵 개발을 했지 않았느냐. 속았다. 그리고 2005년도에 김정일과 당시 정동영 통일부 장관과의 9.19 합의를 이끌어내서 육자회담까지 가면서 캐도 경수로 건설까지 시켜주고 전기 200만 킬로와트 해주고 이렇게 하면서 근데 거의 이제는 핵을 완성해버렸지 않느냐. 그리고 지금 2017년 말 2018년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이게 전례로 봤을 적에 우리가 경계의 끈을 놓지 않아야 될 위장평화 공세의 힘이 틀림이 없다. 두고 봐라. 별로 나올 것이 없을 것이라는 게 홍준표 대표를 중심으로 한 보수 야당의 시각입니다. 어느 시각이 올바른 것인지 한반도의 대한민국의 안전과 대한민국 5천만 국민의 생명을 보존해 줄 수 있는 안정적인 시각인지는 시청자 여러분께서 판단하십시오. 그렇지만은 민영삼 칼럼에서는 홍준표 대표를 중심으로 한 야권의 그 시각에 한 표 던집니다. 북한에 대해서는 우리가 끊임없이 대화의 상대로 생각을 하고 인도적 지원을 조건이 어느 정도 맞은 것 같아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은 경계의 끈을 놓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북한은 현재까지는 확실한 적성국이고 우리의 주적입니다. 이걸 전대협 출신, 한총련 출신의 청와대 참모들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다른 시각으로 정말 그 친북 성향의 북한의 우호적인 시각으로 막연하게 우호적이고 동경은 하진 않겠지만은 그런 시각으로 북한의 이번에 북핵 문제에 대해서 대처해서는 안 된다. 라는 점을 저도 함께 합니다. 그러면 또 가장 큰 문제점이 해결 방법에 있어서 상당히 홍준표 대표 중심으로 한 이 보수 야권의 시각은 확실합니다. 절대
북핵 동결은 안 된다. 북핵 동결이라는 것은 결국에 핵 보유를 인정하는 꼴이 되고 핵 보유국 지위를 인정하는 길로 가는 그런 길목이다. 그렇기 때문에 핵을 확실히 폐기할 수 있는 북핵 폐기, 비핵화에 대한 실천적인 조치들이 하나씩 있을 적에 행동 대 행동의 원칙으로 제재를 하나씩 풀어주면서 가야지 그 전에는 절대 제재를 하면 안 된다. 라는 확고한 입장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문재인 대통령은 구두로는 비핵화다. 제재 해체는 전혀 없다. 절대 있을 수 없다. 라고 하는데 물밑으로 지금 뭔가 지금 계속해서 진전되고 있는 이런 그 원칙이 그거죠. 비핵화를 하기 위해서는 탐색적 대화를 해야 되고 전쟁 중에도 대화를 나눴다. 그렇기 때문에 만나야 된다. 그러면서 우리 대한민국 측에서 먼저 성의를 보여야 되고 미국과 서방 측에서 먼저 성의를 보여야 된다. 이런 우호적인, 어떻게 보면 좀 부정적으로 얘기하면 낭만적인 해결책 시각을 가지고 접근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겉으로는 문재인 대통령과 문재인 정부도 확실하게 비핵화의 실천적 조치 없이는 제재 완화 조치, 제재 해제 조치는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홍 대표는 바로 또 의구심을 나타내는 거죠. 그러면 4월 남북 정상회담에서 무슨 얘기를 할 것인가? 아니, 김정은이 비핵화의 의지가 있으면은, 비핵화의 실천 의지가 있으면은, 이제는 5월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서 얘기를 다 할 거 아닌가. 트럼프한테 직접 얘기하지, 뭐하러 이제 문재인, 이미 중매쟁이한테 얘기를 하겠는가. 둘이 눈 맞아서 이미 지금 결혼 날짜, 어떤 선 본 날짜를 이미 잡았는데, 선을 봐서 지금 둘이 좋을 것인가 안 좋을 것인가 둘이 결정할 일이지, 중매쟁이한테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현재까지는 중매쟁이한테 괜찮다. 우호적이다. 한번 만나보겠다. 그래서 신랑 신부가, 예비 신랑 신부가 지금 만나기로 한 거 아니냐. 그럼 중매쟁이는 이제 빠져라. 그런데 왜 중매쟁이가 4월 정상회담에서 무슨 얘기를 할 것인가? 어떤 선심을 쓰려고 하는 것인가? 하는 의구심을 당연히 합리적으로 가질 수밖에 없죠. 여기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가, 문재인 대통령이 4월 남북 정상회담에서는 뭘 할 것인가? 지금 그래서 남북 이산가족, 금강산, 개성공단, 그 다음에 군사협력, 지금 이런 군사협력, 이런 완화 조치들이 남북 간에 있어서 교류협력의 분위기 조성을 위한 완화 조치들이 하는 것은 좋은데 그게 대북 제재의 압박의 전선을 흩트리는 유엔 제재에 배치되는, 상반되는 제재 해체를 남한이 먼저 해버리면 안 된다. 문 대통령이 해버리면 안 된다. 라는 주장을 야당이 하는 것이고 의구심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4월 정상회담에 대한 확실한 위치가, 확실한 응답이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홍준표 대표와 문재인 대통령과는 지금 이 대화 국면에 오기까지의 배경에서부터 해결 방법에까지 확실한 시각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문재인 대통령이나 홍준표 대표 다 같이 대한민국의 안전과 5천만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북한에게 갖다 바치는 일은 절대 하지 않겠죠. 그렇지만은 보수적인 시각에서는 막연하게 북한에 대해서 우호적인 그런 그 청와대의 참모들과 지금 이 정부 내의 이 세력들에 대해서 의구심을 충분히 가질 수 있다. 이것을 자꾸 색깔론으로 정치 권세를 하면은 결국에는 이게 또 홍준표 대표도 맞받아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래서 보수 야권의 보수 대표가 얘기하는 이런 우려하는 여러 가지 우려하는 이런 시각들에 대해서 색깔론 공세를 하고 여권에서는 좀 자제해야 된다. 저는 그런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정말 이제 미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핵의 폐기가 정말 실현될 수 있을 것인가, 비핵화가 정말 실천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여러 가지 전문가들의 의견들도 많고 하지만은 한국의 주미 대사로 내정됐다가 또 아주 남북 문제에 정통한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빅터차 박사에 대한 그런 그 네 가지 우려사항, 염려사항을 말씀드리면서 정리하면서 이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빅터차 박사는 이런 네 가지를 미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상당히 기억해야 된다라고 인터뷰에서 밝혔습니다. 첫 번째는 동맹들 간에 긴밀하게 협력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만에 하나라도 어떤 국내 정치용으로 또 본인의 업적용으로 어느 방송에서 무슨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기 위해서 뭐 그러지는 않겠지만은 어떤 개인 업적용으로 너무 앞서가서는 안 된다. 항상 대북 제재에 국제적인 공조 대여를 유지하는 선에서 그 동맹들과 긴밀하게 협력해야 된다. 저는 그 말씀을 같이 드리고, 두 번째로는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이 이건 뭐 유념할 얘기를 빅터차가 얘기했는데 한국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트럼프 대통령이나 문재인 대통령이나 제재 압박과 이 억제력이 강하게 남아있을 경우에만 미국과 북한의 회담에 있어서 협상력에 힘을 갖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확실하게 행동 대 원칙, 행동 대 행동의 원칙, 이 비핵화에 대한 실천적 조치를 확실하게 담보하기 전까지는 억지력, 대북의 그 제재 압박에 이 강도를 늦추지 말아야만이 협상 능력이 높아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요. 북한의 인권 상황을 고려해야 된다. 이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까지도 북한의 인권에 대해서는 입방근도 하지 않습니다. 펜스 미 부통령이 와서 탈북자들과 와가지고 주는 메시지가 뭡니까? 북한의 인권에 대한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인권을 가지고 압박하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근데 문재인 대통령은 입방긋 하지도 않아요. 참모들도 마찬가지고. 근데 빅터차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 왜 북한의 인권 상황을 고려해야 되느냐? 북한이 인권 개선을 하려고 하는 노력을 보이고 인권 개선에 참여하는 것이야말로 북한의 외교적 제안의 진위를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다. 얘기를 쉽게 설명드리면은 북한이 인권 개선에서 노력을 보여주는 것만이 북한이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외교적인 어떤 행동, 대화에 나오고 하는 그 속내가 결국에 진실된다. 그 진정성을 파악할 수 있는 가늠자다 이겁니다. 지표라는 거예요. 그래서 김정은이가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서 북한의 인권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없다. 내정 간섭하지 말아라. 이렇게 나올 경우에는 비핵화에 대한 것도 진정성이 없다라는 그런 중요한 잣대가 된다라는 이런 얘기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물론 인권 개선을 위해서 아마 북한에 억류하고 있는 한국계 미국인 3명 아마 풀어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근데 그걸로 인권 개선이 되는 건 아니죠. 말하자면. 그래서 그런 부분도 북한의 인권 개선에 관한 부분도 점차적으로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포괄적으로라도 아마 얘기가 돼야 되지 않느냐라는 것을 의미하는 그런 빅터차 박사의 얘기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빅터차 네 번째로 얘기하는 것은요. 정말 끔찍한 얘기입니다. 만약에 트럼프 김정은 회담이 실패했을 경우에는 한반도의 전쟁 발발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신중하게 김정은 독재자의 진정성을, 비핵화 의지를 확실하게 실천적으로 할 수 있는가를 우리가 이끌어내는 그런 미북 회담이 되는 거고, 문재인 대통령이 조바심에서 자꾸 나서려고 하면 안 된다. 이제는 차분하게 대북 제재 압박의 대열에 있어서 이제는 좀 더 여유를 가지고 그 대열을 좀 더
절대 풀어줄 생각을 하지 말고 있어야 된다. 이런 것을 암묵적으로 전하는 메시지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 극적인 외교 행동이, 그러니까 이 정말 드라마틱한 거 아니겠습니까? 일각에서는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미 트럼프하고 김정은하고 지금 이미 구체적으로 뭔가 합의가 돼서 이렇게 외교적 갈래로 봤을 적에 이렇게 돌발적으로 정상회담을 약속한 전례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이미 된 게 아닌가라는 이런 시각도 있습니다. 그런 시각이 있을 정도로 아주 극적인 드라마틱한 이런 외교적 행동이죠. 이런 외교적 행동이 오히려 전쟁 발발 가능성을 높이는 점을 알아야 된다. 왜냐? 양측의 미과 북한의 정상회담이 실패하면 모든 주변의 당사국들의 외교에 대한 의지를, 해결에 대한 의지를 이제 갖지 못하게 되고, 이럴 경우에 트럼프 대통령의 말처럼 정말로 북한을 앞으로는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지 길을 잃게 된다. 뭐죠? 전쟁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코피 전략, 핵시설을 타격하든지 또 포함해서 김정은을 포함한 지도부를 제거하든지, 과거 후세인처럼, 과거 다른 독재자들을 제거했던 것처럼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끔찍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물론 민영삼 칼럼에서도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과의 회담이 잘 돼서 정말 김정은이 이것이 살 길이다, 이것이 지도 살고 북한의 주민들도 살고 한반도의 영구적인 평화가 해결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을 하고, 우선적으로 북핵 폐기, 비핵화, ICBM 기술 제거, 폐기, 이런 길로 나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정말 회담이 잘 돼서 우리 대한민국과 북한과 미국과 일본이 한반도 평화의 주역이 돼서 오히려 중국이 왕따 되어버리는, 중국이 지금 사드 보복을 아직도 하나도 풀지 않고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 눈치 보고 이럴 필요가 없는 그런 한반도가 됐으면 저도 참 좋겠습니다. 또 좀 더 상황들을 봐가면서 앞으로 한반도의 전쟁에 관한 문제는, 또 남북대화, 미북대화에 대해서는 여러분과 함께 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